안녕하세요. 평화로운 노후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 습관입니다. 지은이는 유시안, 펴낸 것은 다연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하버드대 학사 및 석사, 박사입니다. 이 책은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감정편, 2장 자율편, 3장 이성편, 4장 관계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1장 감정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유리멘탈과 이별하는 연습.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부정적인 생각이 꿈틀대기 시작할 때 곧바로 일시정지 부호를 떠올려 생각에 제동을 거는 방법이 있다. 예컨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빨간색의 정지 표지판처럼 시각적으로 빠르게 자신의 주의를 환기할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자신에게 힘 되어 주었던 말이나 남이 나를 격려해 주었던 기억처럼 즐겁고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사고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때 정신을 분산시킬 물건을 이용해도 좋은데, 이를테면 손목에 머리끈이나 고무줄을 차고 다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를 튕겨 잠시 생각을 끊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처럼 외적 물건을 이용해 자신의 사고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빠른 이탈 기술이라고도 한다. 이 기술의 핵심은 어떻게 주의를 환기하느냐에 있다. 한마디로 빠른 이탈이란 주의력이 모이는 순간 자신의 주의력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 생각의 가지가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기술이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리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기에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한다. 남들이 너무하다 탓하지 말고 내가 유리멘탈임을 인정하라. 남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며 그 어떤 비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조금만 조언을 건네도 안색이 바뀌어 종일 우운한 기운을 발산하는 사람, 자신의 신경을 거스르는 SNS 댓글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툭하며 평정심을 잃고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쉽게 상처나 충격을 받는 사람들을 유리멘탈의 소유자라고 부른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 연인에게 차였을 때, 시험을 망쳤을 때, 거절을 당했을 때, 이럴 때는 신경이 예민해져 무슨 말을 들어도 자신을 탓하는 것만 같고 무슨 일을 해도 꼬이는 듯하며 위로조차 곱게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늘 이런 상태인 사람들도 있다. 물론 유리멘탈을 가졌다고 해서 이들에게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를 뿐이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타인의 시선이나 의견에 민감하다.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 이를 자신에 대한 인정 또는 부정으로 받아들여 자존감이 오락락 내리락 한다. 어떤 일의 원인을 판단할 때도 환경적 요소 등 기타 요소와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외적 기인이 아닌 자신의 인격과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내적 기인의 성향을 보이는 편이다. 유리멘탈을 가진 사람은 비판을 받으면 상대가 대놓고 자신의 능력이나 인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가치없게 여겼다고 생각해 온몸의 가시를 바짝 세운 고슴도치처럼 행동한다. 이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보이는 반응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상대의 말에 끈질기게 반박하거나 역으로 상대를 공격하여 내가 틀렸다, 사실 난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냉담하게 문제를 회피해 버리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와 논쟁을 벌이지도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당장의 충돌을 피해 자신의 상처를 보듬을 곳을 찾으며 때로는 자신을
부정했던 사람에게 숨어서 반격을 가하기도 한다. 유리 멘탈은 주로 후천적으로 형성되는데 이는 어린 시절의 성장 환경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예컨대 학자들은 성장 시기 아이들이 부모에게 과다한 통제나 사랑을 받게 되면 온전한 자아인지를 형성할 기회를 얻어 유리 멘탈을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그 극단적인 예의 하나가 바로 중국의 소황제. 중국 도시에서 가보를 받으며 자란 외동아이를 일컫는 말로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었어도 다소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다. 일부 부모는 자식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그저 괜찮다를 연발하며 타인이 아이의 행동을 바로 잡아주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타인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또 다른 극단적인 예는 바로 소년범이다. 어려서부터 자신이 왜 혼이 나는지도 모르고 부모의 무분별한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며 자란 아이들은 자책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어 결국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수렁에 빠뜨리기 십상이다. 한마디로 타인의 비판을 수용하고 이를 자신의 성장 기회로 삶을 아는 어른이 되려면 부모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부모는 훈육할 때 아이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가정임을 아이에게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누군가 일부러 공격해온다고 생각될 때 내 말에 상처받았어 라고 상대에게 직접 말할지언정 빙빙 돌려 말하거나 역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또는 속으로 삼키며 마음의 상처를 내지 않도록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는 법도 함께 가르쳐줘야 한다. 아이의 성장 과정 중 이러한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그래야 아이가 타인에게 비판을 받았을 때도 심리적 유연성을 발휘해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선의의 가르침으로 여기고 발전 기회로 삼아 진짜 확고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 둘째, 원인이 무엇이든 유리 멘탈을 가지게 되면 불안과 우울, 초조감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부정적인 감정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이 쉽게 상처받는 타입이라고 해서 자신을 너무 못살게 굴 필요는 없다. 멘탈은 강화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멘탈을 강화하려면 먼저 자각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 불편한 순간이 오거든 먼저 이 불편함을 한껏 느껴보라. 안 그래도 불편한데 그 불편함을 한껏 느껴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을지도 모르겠다. 맞다. 그 느낌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그럴 만한 일인지, 아니면 그저 감성적인 감정 반응인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그 불편한 느낌과 상대방의 말이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내가 제3자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상상해 보는 것이다. 비판의 대상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내가 그에게 뭐라고 조언을 건넬 것이며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입장을 바꿔 생각하다 보면 원래 느꼈던 감정들이 어느새 많이 누그러졌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훈련 외에도 열린 마음을 가지려는 꾸준한 노력으로 상대의 의견을 단칼에 부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상대를 공격해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덕이 될 것이 무엇일까? 또 무조건적인 회피가 자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어쩌면 이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또 친구와 가족들에게 미움을 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일할 기회나 사람을 잃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런 다음에는 상대의 말이 정말 좋은 친구는 아닌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상대가 정말 나에게 좋은 충고를 건넨 거라면 자신을 낮춰 대범하게 대꾸해봐라. 정말 좋은 충고다. 앞으로 명심할게. 이는 결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넓은 도량을 드러내며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가감하고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상대의 의견을 인정함으로써 충돌 발생의 확률을 낮추고 호감을 높일 수 있다. 그저 내 의견을 받아들일게 라는 말 한마디로 이렇게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니 기꺼이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은가. 매일 3분 습관 멘탈 강화 연습법. 1. 자각 능력을 키운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자신이 느끼는 불편한 느낌과 상대방의 말이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연습을 한다. 내가 제3자라면 어땠을까? 라고 가정해봐도 좋다. 3. 누군가가 나를 비판할 때는 되도록 열린 마음으로 상대의 의견을 단칼에 부정하지 않도록 한다. 4. 자신의 일 처리 방식과 가치관에 대해 분명히 생각해본다. 상대의 생각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부족한 자기가 우리를 정서적 협박에 휘둘리게 한다. 정서적 협박은 비정상적인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협박자는 항상 무리하고 불합리한 요구와 위협, 압박 등을 통해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들 혹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좌절감과 죄책과 두려움을 안김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습관적으로 정서적 협박을 가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협박을 받는 사람들조차 그런 대우를 당연시하게 된다. 시체말로 협박이 먹히는 이유는 협박을 받는 사람이 상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생치를 내면서까지 상황에 타협하고 상대에게 순종하는 방법을 택한다. 왜? 보통 정서적 협박자들 말 한마디로 우리의 기분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한숨 한 번으로 당장의 감정을 좌지우지할 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 예컨대 부모나 선생님, 친구, 연인 또는 배우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타지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모처럼 집으로 돌아온 당신에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아이고, 내 나이가 벌써 몇인데 얼른 결혼해야지. 옆집 애를 좀 봐. 40이 다 되도록 싱글이니 어디 시집이나 가겠니? 너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 여자는 시집을 가야 인생의 이막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 소개받았던 의사 집안 아들이랑 잘해봐. 엄마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엄마 말 들어. 어떤가?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기분이지 않는가? 어쩌면 깊은 한숨과 함께 피곤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지도 모르겠다. 정서적 협박의 본질은 해당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데 있다. 가족관계, 고부관계, 연인관계, 친구관계, 고용관계에서도 정서적 협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의식하는 한 상대는 관계의 결례를 무기로 얼마든지 우리를 위협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는 한 상대는 우리를 조종해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가 정서적 협박에 시달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관계를 중시하는 착한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정서적 협박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법. 정서적 협박자와는 이치를 논할 수 없음을 인지해 서둘러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잠시 멈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다. 2.
정서적 경계를 설정한다. 상대를 아무리 사랑하고 또 아무리 중시하더라도 상대의 감정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 3. 자신의 원칙과 경계를 견지한다. 상대가 파고들 빈틈을 차단한다면 상대는 우리가 대하는 방식을 달리 해야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4. 사랑하는 사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린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내가 떠나면 죽어버릴 거야 라고 집착의 굴레를 씌울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서 내 삶이 더욱 아름다워졌어 라며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 분노를 관리하는 방법 1.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며 복식호흡을 연습한다. 가장 간단한 연습 방법은 일단 자리에 눕는 것이다. 2. 누울 자리가 없다면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방법을 활용해보자. 온 힘을 다해 주먹을 꽉 쥐어 그 감각을 느낀 다음 손에 힘을 풀어 이완의 감각을 느껴보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이러한 동작을 반복하는 데 있다. 3. 인적 없는 해변처럼 마음이 편해지는 곳에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리고寧정을 되찾을 때까지 그 기분을 온몸으로 느끼자. 나와 잘 지내려면 먼저 나 자신을 아껴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기 대화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기 대화를 시작하는데 자기 대화의 내용은 개인의 성장 배경이나 경험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정적 순환에 빠지기 쉬운데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바보 또 실수를 저지르다니 넌 이렇게 멍청하니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신을 자책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실은 우리 자신에게 꽤 잔인하다는 점이다. 왜냐? 자신을 나무라고 비하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하지 못할 말을 자신에게 서슴없이 퍼붓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비난하고 질책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그렇게 능력 없고 멍청한 사람일까? 자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생각들의 정확성을 따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보통은 무비판적으로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생각들이 더 큰 스트레스가 되어 우리를 무력감과 우울함에 빠뜨린다. 자신을 탓하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깎아낼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가 가진 약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법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방법을 자기 자비라고 말한다. 자기 격려 시 1인칭을 2인칭으로 바꿔 말하면 더 효과적이란 사실은 심리학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입증되었다. 그러니 난 정말 대단해. 그러니 문제없을 거야 라는 자기 격려를 넌 정말 대단해. 그러니 문제없을 거야 라고 바꿔보자. 노인들이 혼잣말을 하면 지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실험 결과가 있듯 자기 대화도 실제 감각기관을 자극해 체험을 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게다가 혼잣말은 사람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뿐 아니라 학습을 돕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강화하여 좀 더 쉽게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도록 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자기 대화의 부정적 순환을 끊는 방법 1. 부정적 대화를 글로 옮겨 자기를 인식한다. 2. 2인칭을 사용한 긍정적인 대화로 자신을 격려한다. 3. 혼자 말을 두려워 말고 용감하게 입 밖으로 내본다. 넌 잘하고 있어. 너는 정말 대단해. 2인칭 셀프 격려 자신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